이게 화천대유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다, 또 예. 등장인물이 많다라는 좀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대장동 개발 당시에 이제 시행사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근데 예. 성남의뜰 주식회사가 있는데 참여 회사로 참여했고요. 성남의뜰 주식회사의 지분 관계를 보면 여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주 53.76% 그리고 주요 3개 은행이 32.26% 우선주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우선주랑 보통주를 좀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주는 회사의 의사결정권은 없습니다. 다시 예. 이익이 있을 때 이익을 우선 배분받는 걸 우선주라고 하는데, 보통주의 지분이 이제 약 7%인데 SK증권과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이제 7%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천대유가 김만배 대표가 모집한 개인 투자자로 구성된 SK증권과 본인의 회사 화천대유 합하면 실질적인 경영을 이제 화천대유가 하는 것이고, 이 화천대유가 시행사로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이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님의 비판에 대한 논리를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공영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 이익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님이 화천대유에 연루된 게 아니냐. 이 두 가지 의혹인데, 그렇죠. 첫 번째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기 사업이 진행되던, 대장동 사업이 개발이 진행이 되던 2010년도 초중반쯤에 되면 그 당시에 전국적인 미분양이 굉장히 속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세무사 활동을 하면서 어떤 감면들이 있었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취득을 하면 추후에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던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세제 혜택을 쏟아내고 있었고요. 그때는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하던 시대. 예, 비슷한 시기예요. 예. 그때쯤인데 대출이 일반 신용 이금융권도 아니고 1금융권에서 감정가의 70%씩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주택 수와 상관없이.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민간 개발을 하려고 하던 걸 성남시장으로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님이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떻게든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서, 그 와중에 공공 부분이 일부 참여하게 돼서 성남개발도시공사가 53% 우선주를 취득하는 형식으로 시행이 됐던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분양가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세 차익이 또 있었고, 분양가 자체가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고, 거기서 나오는 초과 이익이 민간 부분에게 너무 많이 돌아갔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이해가 조금 선행이 되지 않은 비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민간이 다 독점할 수 있는 이익을 그나마 공공이 회수했다. 그렇죠. 민간에게 많이 돌아갔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500억이 넘는 돈을 어느 정도 환수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사항이라고 얘기를 할 만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재명 전 지사님이 연루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확실한 증거 없이 정치적인 공방들이 있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님이 이 공공개발이익에 사실 민간개발 회사와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 있었던 건데, 연루되었다라고 보는 건 사실과 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들께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이재명 지사님을 연루설을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민간 개발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 압력을 넣었던 분들이 이제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그게 그런 압력을 넣기 위해서 비리 혐의로 그러니까 비리를 받은 거죠.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된 이현택 전 체육회장이랑 신영수 전 국회의원 동생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비리 혐의로. 근데 이분들이 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신의 한나라당 인사들이거든요. 당시 여당 소속. 예. 민간 이익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시던 부분이 그쪽 이제 국민의힘 쪽 인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 이익을 일부 그냥 공영으로 개발했던 이재명 전 지사님을 과연 공격하는 것이 타당한 입장에서 공격하는 것인가, 그런 다른 분들은 몰라도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초당적으로 비리 혐의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시각으로 가야 되잖아. 저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지사님 되게 많은 것들을 막 연관을 시키는데, 인간관계
6단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 관계가 6단계만 넘어가면 전 세계 누구나 만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어떤 의혹을 제기를 많이를 하냐면 이재명 지사님의 과거의 지인이었던 이화영 전 국회의원 또 그 밑에 수많은 보좌진 중에 한 분이었던 그분 직원이 천화동인 회사라는 게 있는데 천화동인 회사도 화천대유의 또 관계사예요. 예. 그렇게 뭐 3-4단계까지 넘어가지고 그래서 몸통은 이재명 지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시는데 그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정체적인 공방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피로감이 있으니 예. 어느 정도 정제된 근거들을 근거로 해서 좀 공격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상대당 국민의힘 윤석열 그 전 총장의 뭐 부친이 시세가 30억이 넘는 집을 19억에 매도했다라는 그 기사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부동산 거래를 많이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서 보면 사실 확실하게 판단하기가 좀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독주택이라는 게 아파트랑 다르게 시세 형성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집이 얼마 전에 30억에 팔렸다 하더라도 토지의 위치나 환경이라든지 또 건축물의 종류 그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시세가 정말 19억이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실제 이게 만약에 저가 양도로 갔다고 한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는 맞아요. 그래서 통장을 뭐 이렇게 노출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너무 억울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사실 실제 저가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현금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다운계약 쓰는데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지는 않죠. 그 계약된 금액이 통상적으로. 19억이면 지금 19억에 대해서는 통장이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약간 다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말씀 현금을 하는데 잘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윤석열 총장님이 예. 만약 억울한 의혹이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예. 그 시행사들이 그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과거에부터 이제 유력한 정치 인사들한테 로비 활동을 했다. 불법 로비 활동이죠. 그 행태가 날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여실히 보여준다. 과거에는 사과 박스에 돈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건넸다면 요즘은 뭐 90년대 금융실명제 이후로도 계속 그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이 진화를 해서 지금은 도저히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줄 수 없는 관계가 되니까 이런 기형적인 방법의 로비 활동이 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자녀분들을 취업해서 근로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급여 형태로 로비를 한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 화천대유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배임죄가 형성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뭐 산재가 있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국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곽상도 의원도 뭐 이번 사건과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지금 그거는 누가 봐도 정황상 그렇고 정황상 그렇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강도 높게 이제 비판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 지금 같은데 제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이게 앞뒤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과거에 있는 그 기득권 계층에 대한 그 비리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정말 단절을 하고 싶다면 이번 건에 대해서 확실히 그 선을 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출단계를 냈지만 제명안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국민의힘이 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환골탈태하고 달라지는구나라는 신뢰를 보낼 텐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이번만큼은 민주당이든 다른 당이든 뭐 국민의힘과 함께 동일한 목소리로 수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인정하죠. 그렇게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이 가지고 있던 그 청렴함과 그 진보적인 가치를 청년들이 그 누구들보다 이해를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배신감 때문에 더 큰 것이지 그 경중 때문에 이 정도가 달랐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청년분들도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특정한 정당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을 느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젊은 정치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박철원 의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님이 하시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고 맞아요. 제명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서 선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들이
저희 당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데 정치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절대로 이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옳은 목소리를 당 내에서도 많이 내주셔서 국민의힘이 명실상부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깨끗한 보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이게 애매한 기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윤희숙 전 의원이 그 부친 관련된 그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예. 자식들은 어느 정도의 부모로서의 규책 사유가 있지만 부모는 원자적인 경제적으로 의사결정 독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한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맞다고 봐요. 근데 이 자녀라는 게 아무리 교육을 잘하고 해도 다른 변수들로 인해서 사실 어긋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온정적으로 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장제원 의원님도 아버지로서 정말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한 말이 사실은 되게 칼이 돼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식에게 문제 있는 공직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많죠. 문정문도 있고요. 그래서 더 조적조도 비판을, 있고요. 그래서 더 조국의 비판을 적은 받는 게 과거의 아닌가. 조국 있고 예, 뭐 본인의 말에 또 대해서 정말 100% 발언에 책임을 대해서. 지려면 예. 뭐 최소 뭐 국회의원 사퇴를 포함하는 거 아니면 그게 아니면 대국민 사과라도 좀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